오늘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자, 목화토금수에 음량을 넣어서 십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목화토금수에 음량을 넣었더니 10개의 에너지가 탄생을 했어요. 자, 이 10개의 에너지는 사주팔자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라는 뜻으로 십간이라고 했어요. 십간. 이 간이라는 것은 하늘과도 같은 에너지다. 이것이 이제 자연계로 내려와서 보이는 생명체로 나타나면 그것이 십이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십간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십간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 우주 변화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후천적으로 병화는 빛이다, 정화는 열이다 공부할 때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전체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십간의 에너지는 아직 형상화가 된 게 아니에요. 목화토금수에서 음량이 들어가서 10개로 10단계로 만들었을 때 위치가 생기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수의 세상을 임계로 나눴어요. 수에도 양과 음이 있어서 양수, 음수. 현상계에서는 양이 먼저 출현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양이 먼저 출현을 시켜주고 음이 마무리해주고.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에너지 위치와 방향을 한번 볼게요. 가불병정무까지는 최대로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경신임계, 여기는 점점 수축을 하면서 하강을 하면서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불병정무에서는 뭐예요? 외부로 확산하면서 팽창하면서, 기경신임계는 내부로 들어가면서 수축하면서 수렴이 되고 저장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목화토금수랑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자, 오행 에너지를 십간으로 나눠 보니까 토를 무토와 기토로 나눴더니 무토까지가 가장 팽창한 상태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화의 에너지를 토가 흡수한다고 하지만 팽창된 상태로 잡아놓은 상태, 거기를 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 땅에서는 그래서 무토를 큰 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무토가 산이다 그러면 그것도 올바른 비유는 아니지만, 무토가 가장 팽창된 상태구나, 이런 게 보이시죠? 갑이 플러스 1, 을이 플러스 2, 병이 플러스 3, 정이 플러스 4, 무가 플러스 5.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물론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예요? 플러스 4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에너지는 항상 새로운 과정을 중심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의 1단계가 생겼기 때문에 기토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보세요. 자, 마이너스 1, 경금은 마이너스 2, 신금은 마이너스 3, 임수는 마이너스 4, 계수는 마이너스 5단계.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저장이 됐을 때 영원히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수에는 이미 토국수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생에는 극이 항상 작동하는 거죠. 생은 극이 항상 작동한다. 토가 화를 흡수했기 때문에 토국수 하면은 수는 저장된 상태로 잠들지 않고 수생목에 참여할 수 있다. 신이 만든 이 우주의 에너지라는 게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그 법칙이 작동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갑을병정무에다가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왜 플러스를 줘요? 상승하고 팽창하니까. 자, 갑목에서 플러스 1부터 무토까지, 자, 에너지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발생을 시작해서 점차 확산이 돼서 팽창하는 이 에너지 단계를 갑목에서 무토까지 플러스 1에서 플러스 5까지 주면은
아하, 상승하고 팽창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에서 기경신임계까지 주면은 기토가 마이너스 1이고 계가 마이너스 5까지 주면은 음의 과정으로 주고, 아하, 여기는 내부로 에너지가 들어가고 수축이 되면서 저장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자, 임계의 수 에너지가 저장을 관장하는 거고요. 가불이라고 하는 목 에너지가 저장된 에너지를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정이라는 에너지는 팽창하고 확산을 시켜서 다른 에너지와 섞이게 해주고 다른 에너지와 교류하게 해주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무기라고 하는 토가 통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행 에너지의 음량을 각각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목의 에너지에다가 음량을 넣어 볼게요. 양이 출발시키고 음이 마무리하기 때문에 양을 먼저 출현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목, 을목, 양이 출발시켜주고 음이 마무리한다. 간목이 양목이고 을목이 음목이구나. 그 다음에 병정. 자, 병화가 양이고 정화가 음이겠구나. 무기가 토예요. 그러니까 무토가 양토겠구나. 기토가 음토겠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토 다음에 금이네요. 경금, 신금. 경금이 금의 양을 담당하겠죠. 신금이 금의 음을 담당하겠죠. 경금, 신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수가 나오겠죠. 임계, 임, 양수, 계, 음수. 임이 수의 양을 담당하고 계가 수의 음을 담당하겠구나. 목화토금수를 10개의 에너지로 등분을 하면 이제 사주팔자의 10간의 에너지가 완성이 된 거죠. 이제 정신계, 인간의 정신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10개의 에너지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의 에너지끼리 서로 조합이 되겠죠. 몇 개가 조합이 되겠어요? 10 곱하기 10, 100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100가지가 나올 수 있다. 갑을 구조가 있을 거고, 갑병 구조가 있을 거고, 갑정 구조가 있을 거고, 갑무 구조, 갑기 구조, 갑경 구조, 갑신 구조, 갑임 구조, 갑계 구조. 그러면은 개갑과 갑개는 똑같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100가지가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개를 볼 때와 개의 입장에서 갑을 볼 때가 다르기 때문에 글자는 똑같더라도 서로 입장 차이가 다른 거기 때문에 100가지가 기본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십천가는 기본으로 100가지의 구조를 발생시킨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